죄송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그럽시다. 자, 찍어요. 하나, 둘, 셋. 저 부부는 참 행복해 보입니다. 아마 저 부부는 지금의 이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필름에 새겨넣는 거겠죠. 그러나 자칫 필름에 빛이 들어가면 한순간의 사진을 버리듯이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인생엔 때론 예기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사건 번호 3296입니다. 이혼 사유는 뭡니까? 부부로서 같이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꼬집어서 말해봐요.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웠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요. 저 집사람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자가 생겼답니다. 아, 두 분은 결혼하신 지가 7년이 됐군요. 슬하에 6살짜리 딸 하나를 두셨고요. 네. 부인 서미경 씨께서 이혼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남편 임진수 씨께서도 이혼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전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가만. 아니 그럼 바람을 피운 건 여자 쪽인데 남편은 그걸 참고 살겠다는 거고 아내가 이혼을 원하는 건가요? 왜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사랑으로 사는 부부가 몇이나 있겠어요? 정으로 사는 거지. 단지 이유가 그것뿐이에요? 아니, 단지 그것뿐이라니요. 사랑은 남녀관계 시작이자 전부인데요. 두 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예,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사내 커플이었고요.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연애 결혼이었다면 서미경 씨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을 텐데 지금 와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뭐 노름에 빠졌다든가 생활비를 안 준다든가 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이죠? 고지식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고 불가피하게 술자리가 있는 날도 12시 전엔 집에 들어왔어요. 11시 전엔 늘 잠자리에 드는 정확한 사람이니까요. 그럼 모범적인 가장 아니에요? 그 부인께서는 너무 틀에 박힌 남편이 답답하기도 했겠군요. 재미도 없었고. 한 번은 해운대 앞바다에 갔었는데 전 밤바다를 보면서 밤새 걷고 싶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밤새 걷다 보면 제 안에 뭔가 답답한 것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죠. 그런데 남편은 그걸 거절하셨군요. 네, 여행지에서도 정해진 시간 안에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전 밤에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한 번도 제 청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제가 철없이 너무 감상적이라고 절 나무라기만 했죠. 아이는 잠들었고 저도 다음 날이면은 하루 종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은 낭만적인 결혼 생활을 원하는 부인과 현실적인 남편 사이에 성격 차이 또는 권태기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아니 그 정도야 뭐 어느 부부에게나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부인이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데는 아까 말한 그 남성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절 욕할 거예요. 바람이 나서 죄 없는 남편과 가정을 내팽개친 나쁜 여자라고요. 저도 제게 이런 일이 닥치기 전까진 그랬어요. 주간지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은 기자들이 지어내거나 경멸할 가치조차도 없는 일뿐이라고 거들떠도 안 봤으니까요.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인사동 거리에서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었죠. 시집 식구들 욕도 하고 친구들 얘기도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각자 헤어졌죠. 딸아이가 놀이방에서 올 때까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뭐 특별히 사진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중간한 시간도 때울 겸 해서 안으로 들어갔죠.
대학 동문들이 모여서 연 그룹 사진전이었는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작품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면서 이상하게 끌리는 사진이었어요. 전 오랫동안 서서 그 사진을 바라보느라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몰랐죠. 사진 어떠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사진을 찍었다고 했고 전 사진이 참 느낌이 좋다고 말해줬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제게 명함을 한 장 줬어요. 그뿐이에요. 그런데요? 한 3주쯤 지났을 거예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고장이 났으면 수리점에 맡기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저도 왜 그 명함 생각이 불현듯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이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서였겠죠. 솔직히 전화기 버튼을 누르면서 조금은 설레이는 마음이었어요. 여보세요? 저 박지훈 씨 휴대폰 맞나요? 접니다. 왜 이제야 전화한 거예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 첫마디가 그랬어요. 제가 누군지 바로 알았고 아주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감정은 뭐랄까요? 멍하면서도 아득한 예, 그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후로 만나기 시작했습니까? 네.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는데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아주 편안했죠. 시계를 보니 어느새 3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화랑에서 절 처음 봤을 때 벼락 맞은 것 같았다고요. 그 남자하고 그렇게 만난 게 언제입니까? 1년쯤 전이에요. 점점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고 만나면 만날수록 우린 참 비슷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남편과도 이혼해 결혼하셨다고 했죠? 네. 그러면 남편은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도 부인하실 겁니까? 누구나 한순간 열정에 빠질 수 있어요. 남편과도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하지만 그 열정이 식고 나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부류인가 아니면 다른 부류인가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요? 식성에서부터 취향까지 우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제가 음식을 만들면 늘 짜거나 맵다고 했죠. 아, 그 정도야 남편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남편 입맛에 맞게 늘 싱겁게 반찬을 만들었고 그걸 남편은 잘 먹었지만 전 한 번도 맛있게 식사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요?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남편은 집안 청소나 하랬고 제가 소설책을 읽고 있으면 그딴 걸 뭐 하러 읽냐면서 시간 낭비 말고 그 시간에 요리 학원이나 다니라고 했어요. 제가 무조건 그런 걸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 소설책을 하도 재밌게 읽길래 내가 어떤 내용이 한번 읽어봤어요. 무슨 베스트셀러라는데 한 이혼녀가 여러 남자들하고 관계를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아니 그게 일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말한 인생이란 건 남 보기에만 그럴듯한 인생이겠지. 그런 영화나 소설들은요 불륜을 미화해서 괜히 멀쩡히 잘 사는 주부들 마음만 들쑤셔 나가지고 나도 저런 여자 주인공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환상만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지 집사람에게
가정주부면 주부답게. 당신은 늘 내게 주부로서의 역할만 강요했어. 나도 가장으로서 역할 충실했어. 그렇지만 난 적어도 당신이 날 한 여자로 아껴주길 바랬어. 당신 내 마음 들여다다 본 적 있어?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본 적 있냐고. 그래서 그 남자는 그렇게 해줬고? 그래. 당신은 당신 입맛에 맞게 날 맞추려고만 했지. 나한테 뭐 하나 맞춰준 적 있어? 그 사람은 내 의사를 존중해주고 날 아껴줬어. 그 마음이 눈물나게 고마웠고. 아주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서 아주 황홀했겠구만. 그래. 당신이랑 살면선 내가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는 시시한 존재같이 느껴졌는데 그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을 아주 매력적이고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게끔 했어. 행복했어. 행복? 난 당신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했어. 그 덕분에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되니까 무슨 존재니 가치냐는 거랑 사치스러운 고민도 모자라서 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자. 진정하시고. 서미경 씨 얘기 묻겠는데요. 그 남자하고 관계를 정리해보려는 노력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도 제 가정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 행복하기도 했지만 두려움은 더 컸어요. 한 번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절교선언을 했더니 그 사람 제 앞에서 울더군요. 저도 이미 그 사람에게 빠져 있어서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안 만나야지 하고 결심은 했었지만 만나자는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그 결심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편에게 죄책감 같은 것은 느끼지 않았어요? 미안했죠. 근데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수록 남편이 그동안 제게 했던 무심한 행동들이 별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 내겐 이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위안에 결혼 생활이 오히려 전보다 더 순탄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 서미경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그 남자가 부인께 이혼하고 같이 살기를 원했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상대방은 미혼입니까? 아니면 유부남입니까? 결혼한 적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자녀는? 없다고 들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은 상대가 부인께 이혼하고 같이 살기를 원했을 텐데. 그 사람은 제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놈이 그러는 거는 당신을 책임지기 싫다는 거야. 단지 즐길 뿐이지 책임지기 싫다. 아주 무책임한 인간이야.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다며. 그것만 봐도 알잖아. 결혼은 책임이고 의무야. 그런 신선 약속을 깨는 사람이면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안 가? 그 사람은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늘 경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이혼한 사람이나 전과자나 다 똑같이 취급하잖아. 당신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판단하지 그 사람의 상처나 아픔에 대해선 생각해보려고도 않잖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유부녀랑 그런 짓 안 해. 그놈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인간이야. 그 사람 무책임해서 나한테 이혼하라는 소리 안 하는 거 아니야. 한 번은 저도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만나느니 이혼하고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이혼을 하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나한테도 그런 걸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이혼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든지 추해지고 망가질 수 있다고 했죠. 늘 절 염려해줬어요. 남편께서는 부인하고 그 남자하고 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예, 집사람이 좀 밝아진 느낌은 있었지만요. 그걸 뭐 좋게만 생각했지 그런 의심은 안 해봤습니다. 한 가지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분명 아내의 사진이긴 한데 뭔가 제 아내와는 다른 낯선 느낌이었어요. 그 생동감 있는 표정들은 아주 오래전에 본 적 있는 것도 같았지만은
그때 전 무심히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한테 캐묻지 않았던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지만요. 그럼 부인께서는 그 남자와 언제 정을 통하게 됐나요? 아무리 그 남자가 좋더라도 가정을 가진 주부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둘 다 결혼해서 알 거 다 아는 성인 남녀고 사랑하는데 왜 서로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전 최대한 자제했어요. 그 사람은 더 원했지만 제 의사를 존중해줬고요. 어쩜 그때까진 여기에서 발을 빼내 도망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비겁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인가 몸이 아팠어요. 음식 버리기가 아까 먹은 게 탈이 났던가 봐요. 시간도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좀 있어봐 하고 서재로 가버리더군요. 그때 나도 인사 발령을 코앞에 두고 예민해 있었잖아. 여보. 갑자기 서글펐어요. 이 집에서 내 존재란 게 쉬어빠진 나물 같은 건가 싶고 그 사람 목소리만이라도 들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수화기를 통해 그 사람이 절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전 그걸로 좋겠죠. 아픈 것도 좀 가라앉고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제 삐삐가 울렸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전 깜짝 놀랬죠. 그 사람 무슨 화보 촬영차 지리산에 가 있어서 이틀 후에나 올 예정이었거든요. 남편은 자고 있었어요. 조금 떨렸지만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죠. 제 전화를 받고 곧바로 산장을 나와 고속도로를 180, 190으로 밟고 온 거예요. 자기도 자신이 미친 것 같았대요. 그 사람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약국 셔터문을 두드려서 약을 지었대요. 얼굴 봤으니 됐다고 약만 전해주고 가겠다고 했지만 전 그 사람 차에 올라탔죠. 홈웨어에 세타만 걸친 슬리퍼 차림이었지만요. 차는 한참을 달렸어요. 남편과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드라이브였죠. 이 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대로 차가 뒤집혀 같이 죽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을 같이 보냈어요. 그 사람과 잘 때의 느낌이 어땠나요? 좋았나요? 그날 밤 느낌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흥분되면서도 슬프고 이제 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 복잡했죠. 하지만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이제 난 완전히 이 사람 거구나라는. 그날 남편이 알게 된 겁니까? 새벽에 들어가서 다 말할 작정이었어요. 남편도 밖에서 밤을 보내고 온 절 용서하지 않을 테고요. 마음을 잡아먹고 현관문을 들어섰죠. 그런데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 자고 있더군요. 평소라면 남편이 이미 깨어서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딸아이도요. 제가 꿈을 꾼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집안은 평화로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덜컥 겁이 나기도 했죠. 그렇지만 끔찍한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가 그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듯이 전 이미 다른 세계에 갔다 오고 말았어요. 모르는 척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한편으론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한테 고백을 하신 건가요? 그날 남편은 늦었다고 아침도 안 먹고 출근했어요. 저녁 때도 회식 때문에 늦어서 오자마자 잤고요. 왜 말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말하려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입을 열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갔죠. 그렇다고 남편한테 쭉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그 후로도 그 남자와 그런 관계가 쭉 계속이 됐습니까? 네. 그 사람과 같이 잠을 자는 게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었나요? 남편과의 섹스는 그저 일상의 행사 같은 거였어요. 요일도 정해져 있고요. 남편도 절 여자로 안기보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거였겠죠. 예, 남자들은 그런 걸 의무방어전이라고 하죠. 그치만 그 사람과는 달랐어요. 그 사람도 저도 서로를 간절히 원했어요. 마음만으로 모자라 내 몸 마디마디를 열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죠. 그 사람이 정력이 세거나 테크닉이 좋았던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비록 육체적인 접촉으로 섹스는 이루어지지만 정신적인 게 우선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섹스의 횟수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께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부인께서 고백을 하시던가요? 사실 그날 전 깨어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들어오는 현관문 소리도 들었고요. 뭐 불길한 예감도 들었지만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아마 두부 같은 걸 사러 나갔다 온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지만요. 아참, 나이 아빠. 저 좀 잠깐만. 왜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되나? 아니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고서는 사실을 확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그가 저를 바래다 준 게 동네에 소문이 났던가 봐요. 집사람은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담담하게. 전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미안해요. 나 그 사람 못 놓겠어. 저는 집사람이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사람은요, 그 남자를 못 놓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보! 여보! 사방이 꽉 막히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순간에도 내가 그에게 전화할까봐 수화기까지 내려놓고 갔어요. 그렇게 치밀했어요. 남편이 흥분해서 길길이 뛰었다면 어쩜 저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차갑고 냉정할 수 있는 사람 무섭다 못해 질렸어요.
단 하루라도 더 이상 못 살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저를 가둬둔 채 다음날 오더군요. 아이를 시골 어머니께 맡기고 오는 길이었고요. 전 이혼하자고 말했죠. 내가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아? 당신 얼굴 더 이상 보고 있다가는 나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지 나도 자신할 수 없었어. 정말 당신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놀란 눈으로 날 바라보고 있는 나영의 얼굴 보니까 당신 붙들어 두고 춘천에 있는 어머니한테 데려다 놓고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방문을 잠갔어. 그런데 나영아, 아빠 금방 올게. 울지 말고 잘 있어. 그 모습이 내내 눈에 밟혔어. 내내. 그래. 이젠 나 하나만의 인생이 아니다. 그래. 용서하자. 용서하자. 그렇게 힘들게 집에 왔는데 당신은 내가 방문을 열어주자마자 첫 마디가 나한테 이혼하자 그랬지. 더 이상 한 집에 같이 살 수는 없잖아. 한동안은 힘들겠지. 그렇지만 서로 노력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난 안 돼.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게 뭐야? 당신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동안도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어? 당신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 사람한테 미안했어.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남편이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그놈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사실이야. 당신한테는 인간적으로 미안한 거고 그 사람한테 여자로서 미안한 거야. 뭐라고 하세요? 자자자자자. 두 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할까요? 네. 자, 커피 한 잔.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바람이라도 피운 적이 있다면 조금은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라고 뭐 그런 유혹 없었겠습니까? 남자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젊고 맹랑한 아가씨들도 만나게 되고요. 간혹 적극적인 아가씨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뭐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혼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인하고는 달리 이혼은 안 된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아이 때문입니까? 그게 제일 크죠. 제가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제 구박을 받으셨겠군요. 그럼 계모한테서. 아닙니다. 자, 어머니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전 야단 한 번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동생을 낳았는데 걔는 종아리도 때리고 등짝도 얻어맞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처 자식이라고 구박한달까 봐 저는 귀하게 키우셨지만은 걔는 그냥 한 어미로서 물고 빨고 때리고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원초적인 아주 끈끈한 정이 저는 아주 사무치도록 그립더라고요. 제 딸은 정말 친엄마가 키워야 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 모든 걸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살자는데 그냥 참고 살면 어때요? 나쁜 남자 아니네요. 그런 거 참아주는 남자 흔치 않아요. 자, 계속할까요? 서미경 씨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남자와의 사랑은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혹 결혼 생활의 권태에서 탈출하고 싶은 심리나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이라는 애틋함 때문에 그 감정이 과장된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왜 그런 동화 있죠?
이 빠진 동그라미가 자기한테 맞는 짝을 찾아서 여행을 가는. 저도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 다른 사람들처럼 부부로서 만나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빠진 동그라미에게 맞는 짝은 딱 한 조각뿐이듯 사람에겐 딱 한 사람 자기한테 맞는 짝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물론 운 좋게 자기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겠죠. 전 결혼을 하고 나서야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나 남편에게나 저한텐 한편 불행한 일이지만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 짝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어? 우린 뭐든 같이 느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은 나도 너무 좋고 내가 좋아하는 건 그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어쩜 이렇게 둘이 똑같을 수 있을까 하고 신기할 만큼 뭐든지. 그게 평생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당신이 가정을 버렸듯이 그 사람도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살고 싶어. 나랑 살면은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야? 당신은 인생의 계획이 너무 정확한 사람이잖아. 난 그 정해진 틀에 맞춰서 살 자신이 없어. 당신이 부장이 되면 기뻐하고 이사가 되면 감격하면서 집에서 뜨개질이나 하면서 그렇게 죽은 목숨처럼 살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당신한테는 하찮다는 거야?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당신만큼 사회적 지위도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아. 하지만 날 생각하고 아껴주는 마음은 지극해.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당신이 무슨 철부지 소녀야? 어? 당신은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그냥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아. 알아? 타 죽어도 내가 타 죽어. 뭐? 저 두 분 진정하시고요. 그 뭐더라. 메리 카운트 달이라는 책 있잖아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요. 아, 네, 맞아, 그거요. 아유, 전 영화로 봤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많이 늙었대요. 거기 그 유부녀 있죠? 메릴 스트립이요. 메릴하고 클린트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남자를 떠나보내잖아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 아픈 이별을 한 채 떠나보내는 거, 그거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서미경 씨도 그 남자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둔 채 가정으로 돌아올 수는 없겠어요? 그런 생각은 수백 번도 더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랑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단지 결혼 후에 다가온 사랑이라고 해서 포기하라는 건 너무 억울해요. 그 사람도 저도 그건 너무 불쌍하고요. 사랑이 오는 건 선착순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기회조차도 없었잖아요. 나랑 같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봐. 우리가 결혼하고 나영이 나와서 길른 지난 7년 동안의 세월을 다 송두리째 날려보내도 아깝지 않다는 거야? 당신이랑 함께한 7년이란 세월보다 그 사람과 함께한 1년이 내겐 더 행복했어.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당신이랑은 한 집에 살면서도 당신이 옆에 있어도 난 늘 혼자라는 느낌이었는데 그 사람과는 떨어져 있어도 늘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온통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날 아내로 여기며 살 자신이 있어요? 날 용서할 수 있냐고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 나도 자신 없어. 그렇지만 우리 노력해보자. 당신도 그 사람 잊어버리고 나도 당신 용서하고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고.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단정 짓지 마라. 아니, 당신 다시는 내 마음을 갖지 못할 거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당신이야말로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당신은 욕심이 너무 많아. 응? 이제 안락한 가정을 누리게 되니까 덤으로 애인까지 얻고 싶어졌던 거야. 그걸 포기하려는 거야 나는. 그 덤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면? 남편께서는 부인의 사랑이 정말 운명적인 거라면 부인을 그 사람한테 보내주자.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제 뒤통수를 치고 제 인생을 짓밟아버린 여자를 다른 남자 품에 보내주면서 행복이나 빌어주라고요? 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부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인가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저도 남자니까요. 그래서
날 평생 옆에 두고 소리 없이 고문할 작정이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우리 좀 솔직해질까? 일이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나 당신이랑 사는 거 솔직히 겁나. 당신 마음속에 있는 비수 그게 두려워. 비수를 꽂은 건 너야? 내가 뭐 더한 생각은 안 해봤는 줄 알아? 너하고 그놈 간통죄로 쳐넣어버릴까도 생각해봤어. 어? 너 철창 속에 갇혀서도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어쩜 그게 나한테도 더 홀가분할 것 같으니까. 뭐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아마 당신 쪽일걸?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걸 당신 제일 두려워하잖아. 이혼 경력은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주겠지? 당신은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아유! 괜찮아요? 안 된다니까요. 아유 세상에. 나는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 이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뭐 이렇게 자존심도 없는 놈인 줄 알아? 미안해. 당신을 나쁘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나도 가슴이 아파.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부부에게 온 위기라고 생각해. 어느 부부에게나 위기는 있어.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다 이혼해 버린다면은 세상에 부부로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당신 인생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나나 나영이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 안 해봤어? 그래.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나영이만 생각해봐. 나영이. 부인께서는 이혼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혼을 원하는 마당에 아이까지 달랠 수는 없겠죠. 남편도 딸애를 줄 리는 없고요. 자식까지 포기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이런 결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남들은 등 뒤에서 자식까지 버리고 간 나쁜 엄마라고 손가락질하겠죠. 나도 나영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 울기도 많이 울었죠. 자식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 크면은 자기 혼자 클 줄 알고 그저 돈 다 쓰는 데만 급급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한테 약해지는 게 애미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더라면, 그 사람을 모르고 내 인생을 지나쳤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겠죠. 그치만 그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쪽에서 따님을 원치 않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제가 사랑할 리도 없었겠죠. 단지 남편한테 딸의 애까지 달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나하고 나영이 버리는 건 가혹하지 않고 당신은 날 버려요. 나영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이 필요해. 그래서 난 평생 나영이 엄마란 이름으로만 살아야 하는 거야? 평생을? 당신 이대로 떠나버리면 나영이한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당신도 그걸 견딜 수 없을 거고. 나도 나영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나도 엄마인데. 그치만 난 나영이가 커서 만약 나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면 난 습관적으로 그냥 참고 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제발 부탁이다. 나영이한테 엄마 없는 인생을 안겨주지 마라. 나영이도 언젠가 크면 엄마에겐 엄마의 인생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겠지. 야, 미경아. 나영이 처음 걸음마 할 때 우리 얼마나 좋아했니?
당신하고 나영이 데리고 쇼핑이라도 갈 때면 나 정말 얼마나 뿌듯했는데. 어? 내 인생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야, 그런 일상들이 정말 다 빈 껍데기뿐이었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냐고. 어? 한순간의 열정도 소중하지만은 때로는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들도 더 소중할 수 있어. 응? 그걸 제발 소중하게 여겨줘. 날 약하게 만들지 말아줘. 당신 정말 우리 버리고 떠나겠다는 거야? 정말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행복? 내가 은빛 한상 꿈꾸며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아? 지금 뭐 난 두렵지 않은 줄 알아? 사람들은 등 뒤에서 저 여자는 가정을 버린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테고 난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겠지. 그렇지만 난 바둑판에 바둑알이 놓이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싫어. 지금까지 쭉 그래왔으니까. 난 물결 하나 없는 잔잔한 호수에 앉아서 그렇게 꼬박꼬박 졸며 늙어가긴 싫다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인생이 바다로 나가고 싶은 거야.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유. 조정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서미경 씨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일 그 남자분과 헤어지게 된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절 다시 찾은 느낌이에요. 언제 제 안에 이렇게 삶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는지 제 자신도 놀랐으니까요. 그 사람과 사랑이 실패한다고 해도 전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닌데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을지 아마 없을 것 같군요.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동안 부인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 거라는 건 짐작이 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용감한 여성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 부인께서 말했듯이 앞으로 남편과의 인생이 결코 몸이 건조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두 분은 지금껏 골맞던 게 터져서 큰 시련을 맞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듯이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몹시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두 분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지낼 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두 분 가정도 튼튼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서미경 씨는 하루속히 마음을 돌려서 가정으로 다시 복귀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란 제도도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을 억제시키겠다는 면도 있겠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라면 그 근본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미경 씨는 지금껏 사회가 정한 규범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자신의 인생을 새로이 출발하겠다는 각오를 감히 선언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제 혹은 남편이라는 이름 하나로 한 여자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뒤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그 실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두 분 각자의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까?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는데 두 분이 협의가 안 되면 재판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남편이 소송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가 부인에게 있을 때 부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인 얘기고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두 분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찾아주십시오. 단 그때 오실 때는 남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장래와 행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정위원회는 위기에 놓인 부부 관계를 중재해서 한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인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그 가정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과 행복도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 친구나 이웃이 혹은 당신 자신이 지금 서미경과 같은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RS,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방송 소재가 가능한 사연이나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되신 분께는 주식회사 우수사에서 29인치 칼라TV, 서울 우유에서 가스오븐 렌지, 백옥생 화장품에서 김치냉장고, 여성 캐주얼 오데샤에서 전자수첩을 드립니다.